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3대 지수뿐만 아니라요, 러셀 2000 지수까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양책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너무 선반영돼서 아직 기대감에 이제 이렇게 오르긴 하는데 막상 나왔을 때는 또 나올 줄 알았어 하고 이제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거의 근접했다는 거를 너무 써먹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막 얘기가 나온 대로죠. 흔히 얘기하는 3대 지수가 모두 종가로 그냥 사상 최고가로 바로 갔고요. 내기하는데 왼쪽 아래가 이제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까지 우리로 보면 중소형주라고 흔히들 그러는 건데 실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기업들인데요. 여튼 러셀 2000까지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비트코인이 우리 저희가 어저께 2만 달러 넘는다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3,000달러가 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종목들도 사상 최고가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보면 다 오른 거가 아닙니다. 오늘 한 9개 섹터가 올라가고 한 2개 섹터는 오히려 오늘 좀 마이너스 난 것도 있는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값도요, 11월 이후 처음으로 1900달러를 찍고 조금 멈칫하는 모습인데요. 금값도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한쪽에서 보면 미국 달러 가치의 전반적인 하락, 전반적인 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죠. 어저께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채권을 사고 계속해서 어떤 확장적인 정책을 계속 하겠다니까요. 달러 가치 약간의 하락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값 올려온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경제 지표로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아직 불명확한 거죠. 특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또 발표됐는데요. 거의 90만 명 수준이 나왔습니다. 88만 5천 건이 나왔는데요. 이 순수를 딱 제가 줄을 하나 걷는데요. 7월 이후 최대치로 나온 거고요. 거의 4주 연속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망은 80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가 미국에 안 살더라도 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문 닫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프리스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토마스 시몬스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증가세는 당분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결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300만 명이 맞건 어떻게 맞건 간에 인구수가 3억, 4억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일단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장중에 오늘 비트코인이 2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사실 무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네. 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조차도 뭐 들어갈 시간도 안 준 채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펀더멘탈로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어떤 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 수급의 논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등락은 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전 좀 외람되지만 그걸 전문으로 분석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를 이게 어떻게 올라갈 거 떨어지고 가격 논리는 저는 애초에 포기한 사람이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만 현상 자체만 제가 그런 왜 올라가는 정도만 제가 의견을 공유해드리면 어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막 사는 것도 결국 돈의 가치 가만히 있게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어저께 연준에서도 확인했지만 결국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확대 정책으로 돈을 막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이 가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금도 그렇지만 금 올라가는 건 딱 하나거든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결국 보면. 금이 많이 올라가면 금을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인데 금은 매년 2% 정도가 늘어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디 동네에서 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저 오지에가 있거든요. 사람 잘 살지도 않는 곳들. 그러니까 생산해봤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가 사이버 커런시는 모르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처음에 생긴 태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장밋빛을 보는 분들은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최대 맥시멈이 20 몇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거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약간 또 다른 논리지만 현금을 거의 안 쓰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면 주머니에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알기엔 꽤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에서 할 일도 약간씩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약간 복잡한 얘기들하면. 그런데 중국 같은 인민은행에서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이버 커런시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가 예를 들어서 톰 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특히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 한 번이 그렇지만 지금도 훨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재테크의 목록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갈 때 보면 아마 비트코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엄청 그런 뉴스가 많을 겁니다. 누구도 2% 들어갔다, 3% 들어갔다는 얘기가 오늘도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합니다. 20년 전에는 이머징 마켓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금 5%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즉 기관 투자가 사기 시작했다. 재테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로 그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판단은 다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고로 관련하다 보니까 뉴스가 이제 주시장에서 관련된 뉴스만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의 가격을 갖고 저희 방송도 인용하는 네. 거니까요. 그 코인베이스가 주시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상장을 상장까지 한다고 하는 네. 거가 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열기는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주식 시장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오늘 드디어 네 가지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싶은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선물 주고 간 거 아니에요? 도망갔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똑같은 거 보여드리면 어찌됐건 역사상 70년 역사 보면 12월 15일이 저점이었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어저께 그림 보여드렸던 건 다시 확인하는데요. 1월엔 또 1월 효과로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과거 통계고요. 너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탐 디마크란 분이 있습니다. 탐 디마크란 분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펀더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로 분석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켓 타이밍의 최고의 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이런 분들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고 TV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내년 특히 일목균형 이런 거 하는 분들 아마 제가 누굴 폄할 만은 없는데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언제 되면 몇 포인트가 꼭지 몇 번에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점 몇 포인트 딱딱 찍는 사람들 보셨죠? 네. 다들 아마 제 말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정확한 시기와 점을 딱 찍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말도 아주 재밌게 하죠. 저는 이분의 영상을 가끔 보면 신뢰하는 걸 떠나서 재밌어서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의 영상을. 이분이 11월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금년 말 목표를 S&P 500을 3907하고 정확히 찍은 사람입니다. 3907. 예. 자, 일자리 한 자리 수까지 틀리지 않고. 이건 왜냐하면 계산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찍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13,24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블룸버그 어디에 나왔을 겁니다, 이분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11월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내 말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 연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 고점을 찍으면 저점을 또 조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5에서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아마 이 시장에서 제일 잘 맞춘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펀드 스트리트에서 탐리가 있고 네. 모거스턴 내에 마이클 윌슨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맞춘 사람이죠. 올해 시장은요. 올해 시장을. 다만 이제 네. 탐리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이분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30,000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졌는데 뭘 맞췄느냐 이게 항상 비판을 받는 꼬리표까지 달려다니는 사람. 지금 2만 달러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강분하고 있죠. 이 사람 또 최고라고. 역시 톱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톱니의 3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검색하시면 유명한 사람이 뭐 40만 달러, 50만 달러도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 가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연말까지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언제까지 상승 여력이 있냐 그러면 최소한 1월 정도까지는 1월 말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서 4월까지는 상당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0% 정도 조정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3,5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거죠. 과매수라는 겁니다. 과매수. 너무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 오버밸류 됐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2월에서 4월에 상당한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 다시 4,300까지 가는 건데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급한 반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희도 몇 번 소개했지만 변동성 랠리가 축소되고 20포인트 이하로 가면 엄청나게 안정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올해 80몇 포인트 갔을 때가 역사적으로 세 번째 높았던 공포지수거든요. 그렇게 공포지수가 끝나고 한번 조정 보이면 역사적으로 보면 3년 동안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3년 동안 계속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2월, 4월에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얘기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들 뭘 하겠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나와 추이가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네. 나이키도 또 한번 보이거든요. 이 관련 기업들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레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건설 업체가 되겠는데요. 오늘 깜짝 실적이 오전에 나왔고요. 내년 주택 공급을 전망했는데 이거가 올해도 엄청 좋았는데요. 내년에 올해 대비 17에서 21%가 오히려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이런 주식이 7%는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추이는 리덤증권에서 2020년 탑픽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갖고 계신 분. 너무 올라서 큰일 났는데요. 6%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야. 나이키는 구겐하임에서 강력 매수 종목에 또 하나를 두면서 이게 나이키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돋보기로 잘 보시면 네. 오늘 사상 최고가 같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이키 사상 네. 최고가. 그리고 네. 또 애플, 쉐브론, 구글과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은 어떤 거였죠? 네,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탑픽으로 오늘 제시된 것들이 꽤 많이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또 탑픽으로 제시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맥도날드는 이제 딱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딱 맥도날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거킹이요. 그리고 파파이스가 뭐 우리나라에 조금 아직 몇 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캐나다 해갖고 캐나다 회사하고 이제 미국 동부에 가면 많이 있는 거예요. 티몰트라는 그 커피 체인이 있거든요. 네. 이걸 갖고 있는 게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인데 이거 오늘 또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또 크게 올렸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도 과연 그럼 이런 특징주들 가운데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 이커머스 관련주들이 급성장세를 보였거든요. 팬데믹의 힘을 받아서. 네네. 근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은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해갖고 그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내년도 큰 제가 나름 뽑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때도 핵심이 되겠지만 그 이커머스는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너무 성장했다 그러지만 지금 미국의 시기에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X 같은 경우에서 또 4종목을 딱 선정했습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어저께도 소개해드린 쇼피파이요. 쇼피파이. 이게 탑으로 올라가 있고요. SC는 이제 기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핸드메이드 제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웨이페어는 미국에서 뭐 기본 집안에서 많이 쓰는 것들, 가구도 있고 소위 그 패티오 제품들이요. 그 네. 뒤에 그런 것들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거 하는 웨이페어가 돼갖고 또 가구점 하는 온라인이 오버스탁인데요. 이것들이 모두 탑픽으로 올라왔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커머스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